그렇다면은 문제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비 오브젝트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하자면 부비가 질문을 하게 되죠. 어떤 곳을 가고 싶냐? 그리고 바다가 있는 곳, 바다를 보고 싶느냐? 뭐 아니면 모래사장이 있는 곳을 가고 싶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럼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OX로 대답을 할게요. OX가 아니라 여러분들 예, 아니요로 대답하기도 여러분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 대답에 대해서 그 대답한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추천지를 알려주게 될 건데요. 추천지는 앞서 얘기했던 대로 우리가 오늘 리스트라는 것을 작성을 해서 놓을 겁니다. 자, 이때 리스트를 작성을 할 때 리스트에 있는 항목 4개의 여행지 항목을 순서대로 그리고 그 순서를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해당 추천지가 정해졌다면 예를 들어서 해운대를 추천하기로 했다면은 신호를 보내게 될 거예요. 신호를 보내서 해운대 오브젝트가 그럼 신호를 받게 되겠죠? 그러면 신호를 받으면 그 추천지 값에 따라서 오브젝트 크기를 크게 만들고 해당 추천지를 말해주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추천지 얘기하고 나서는 오브젝트 크기를 원래대로 돌릴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런 알고리즘을 가지고 우리가 부산의 여행지를 찾아보자 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우리가 배경을 추가를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오브젝트를 추가하게 될 겁니다. 오브젝트는 부비를 포함을 해서 각 여행지, 추천 여행지 4군데, 총 5개의 오브젝트를 추가를 하시면 되겠네요. 여러분들 이미지는 다 가지고 있을 테니까 그걸 이용해서 배경과 오브젝트들을 모두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젝트 추가하기 클릭을 하여 오브젝트를 추가를 하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모든 오브젝트를 한꺼번에 열기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전체 오브젝트를 다 선택을 해서 추가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브젝트가 한 번에 다 추가된 것을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겠네요. 엔트리봇은 필요 없으니까 엔트리봇은 삭제하도록 하고요. 부산 배경 이미지는 배경으로 사용할 거니까 크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오브젝트는 정해진 위치로 갈 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해운대입니다. 해운대는 해운대구에 위치되도록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태종대는 영도구에 있습니다. 용두산 공원은요, 중구에 있죠. 그리고 금정산성은 자, 그리고 금정산성은 금정구에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배경이 되는 부산 배경 이미지에 금정산성이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 이미지를 드래그하여
제일 아래쪽으로 가져다 두면은 좋겠죠. 그런데 부산 이미지가 아래쪽으로 내려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거꾸로 금정산성 이미지를 부산 이미지 위쪽에 이렇게 올려두면 될 것 같아요. 부비도 마찬가지예요. 부비도 배경 그림보다 위쪽에 올려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부비 위치하고요. 금정산성은 금정구 위치로 이렇게 옮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경이 움직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배경을 자물쇠에 잠궈 놓는 거죠. 그렇게 하고 각 오브젝트들 원하는 위치에 그리고 원하는 사이즈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부비가 말을 할 거죠. 부비의 위치도 정해 놓으시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엔트리 화면 구성은 여기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오늘 필요한 인공지능 블럭을 불러올 건데요. 오늘 필요한 것은 다음은 인공지능을 불러올 건데요. 오늘 필요한 인공지능 블럭은 읽어주기입니다. 인공지능 블록 불러오기, 읽어주기. 그럼 이제 설계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오늘 필요한 거 리스트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리스트는요, 관광지라고 하는 리스트를 만들 거고요. 이 리스트에는 4개의 항목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도대체 리스트가 무엇인지 우리가 잠깐 알고 가도록 할까요? 이 리스트라는 것은 뭐냐면 같은 종류의 데이터를 같은 종류의 여러 개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입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 이런 것들을 묶어서 리스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리스트 안에 들어가는 항목들을 우리가 리스트 항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보시면 번호가 있죠? 이 번호는 리스트 번호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같은 종류의 여러 개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저장을 하고 싶다면은 리스트라는 것을 우리가 사용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반면 우리 오늘 변수도 하나 만들 건데요. 변수라는 것도 데이터가 저장되는 공간이에요. 데이터 저장 공간인데, 자, 이때 변수에는요, 한 종류밖에 한 개의 데이터만 저장이 되는 곳입니다. 반대로 리스트는 여러 개의 데이터가 저장되는 공간이죠. 리스트와 변수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추천지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호 하나 만들 거예요. 신호 보내기로 했죠? 추천하기라는 신호를 보내면 신호를 받은 추천 여행지는 어디인지를 알려주게 되는 겁니다.
모르겠지. 변수. 오늘 사용할 변수는요, 관광지 리스트에서 여행지를 찾기 위한 어떤 숫자가 저장이 될 거예요. 리스트에는 항목 번호가 있었죠? 리스트 항목 숫자가 저장되는 곳, 그렇게 해서 추천지를 알려주는 그 변수를 만들어 보도록 할 거고요. 신호 만들기 하기로 했습니다. 추천하기라고 하는 신호를 만들어서 신호를 보내면 해당 추천지에서 어떤 추천지인지 설명을 해주는 그런 신호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죠. 속성에서 먼저 리스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 추가하기. 리스트 이름은 관광지입니다. 관광지라고 하고요. 그리고 리스트 항목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오늘 4개의 항목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화면 보이시나요? 리스트가 보이고요. 각 리스트 항목 번호가 생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항목은요, 해운대라고 정하겠습니다. 두 번째 항목은 태종대입니다. 세 번째는요, 금정산성. 네 번째는 용두산 공원입니다. 이렇게 4개의 항목을 만들어 두고요. 이 항목에 있는 앞에 번호 1, 2, 3, 4 번호가 있죠. 이 번호가 우리 변수에 저장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변수 추천지 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도록 하죠. 그리고 신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신호는 추천하기입니다. 자, 이렇게 3가지 추천하기, 추천지, 관광지 각 신호 보내기와 변수와 리스트를 우리가 작성을 해 보았습니다.